네, 오늘은 최근에 나온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서 주택 임대 사업자분들의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 등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10월 28일 날 국세청 보도자료네요. 주택 임대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대요. 2019년도에 뭔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죠? 기존에는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2019년도부터는 과세가 되죠. 사실 기존에 예고됐던 부분이에요.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2019년도 소득에 대한 그 신고는 내년 6월 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주택 임대 소득세를 내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가 주택 임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가 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주택이 한 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가 얼마든 간에 이거는 비과세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죠. 그 주택이 만약에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는 과세하게 돼요. 주택이 한 채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강북에 살고 있어요. 근데 강남에 집 한 채가 있는데 얘 기준시가가 9억 원, 실거래가 13억이에요. 조금 안 되는 거죠. 월세가 얼마든 간에 저는 임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택이 기준시가가 살짝 9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임대소득세를 주택 한 채만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주택이 2개예요. 근데 그 주택은 1억 원짜리 2채죠. 지방에 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돼요. 누가 주택 임대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여부를 이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보증금은 비과세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2주택을 갭투자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전세자금만 저는 갖고 있잖아요. 월세는 안 받죠. 그렇다면 그분들은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죠? 제가 갭투자를 3채 했어요. 3채 그 이상을 했어요. 그렇다면 비록 갭투자라고 하더라도 그분 또한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월세는 2주택 이상인 분들은 다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부분이 이 3주택 이상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돼 있는데 간주 임대료는 뭐 그냥 전세를 어떤 이자율만큼 계산해서 그게 임대소득으로 본다. 뭐 그런 의미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소형주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을 갖고 있다면 이 주택은 간주임대료 이 계산 대상에서 빠지게 되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과세하죠? 이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물론 2천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가 당연히 되는 거죠. 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본적으로 선택한다는 건 뭔가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본세율 적용하는 게 유리한 분들 있을 거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게 유리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본세율이란 게 뭐냐면 이렇게 6%부터 42%까지인데 이 6% 단순히 비교해 봤을 때 14%보단 낮죠.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요 구간에 해당된다면 더 낮은 세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겠죠. 나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하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주택수였죠. 1주택, 2주택, 3주택 이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하는 방법이 달라졌잖아요. 그럼 제 주택수
계산이 아주 중요할 텐데 몇 주택일까요?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있으면 그건 제 주택인가요? 아니면 나와 배우자를 합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양도소득세처럼 나와 배우자와 자녀의 주택수까지 다 합산하는 건가요? 여기서는 이 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해요.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는 어떻죠? 본인 주택이죠. 양도소득세는 어떻죠?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때 세대를 합산하죠.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어떨까요? 다세대 주택은 어떨까요? 다가구라는 건 구분 등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택으로 봐요. 근데 이 한 주택인데 이 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한다면 과세되겠죠. 월세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공유지분이에요. 제가 상속을 받았어요. 그 상속받은 주택이 1억인데 저희 형제자매가 4명이죠. 그러면 25%씩 아주 공평하게 나눈 거예요. 그럼 누구의 주택수에 포함될까요? 그 규정이 이건데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첫째 형님이 25%가 아니라 26%를 받았다면 그분의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죠. 근데 지분이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되는 거예요. 형제 4명이서 아주 공평하게 25%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겠죠. 모두의 주택수에 포함되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규정도 있죠. 합의해서 누군가 한 명을 지정한다면 그 사람의 주택수에만 포함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되나요? 뭐 일단은 국세청에서 하라고 하고 있죠. 안 할까봐 이번에 안내문까지 내보낸대요. 안내문을 받으면 꼭 해야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이 보도자료에 포함됐던 내용인데요. 주택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2,000명에 대한 세무 검증을 실시한대요. 이게 뭐 많아 보이나요? 저는 사실 많아 보이진 않아요. 2,000명? 주택 임대소득자가 얼마나 많은데 2,000명? 일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건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아니니까. 이렇게 국세청에서 누군가를 적출할 때 어떤 분들을 적출했을까? 한번 볼까요? 2주택 이상인 자로서 고액의 월세 수입이 있는 분들이네요. 두 번째는 고가주택의 임대자로서 고액인 분들, 수익금액이. 아니면 외국인을 상대로, 외국인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2주택 이상자로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분들, 그 중에서 고액인 분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몇 주택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주택자 중에 고액인 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세무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업자 등록증 꼭 해야 되나요? 이 보도자료가 왜 나왔죠? 사업자 등록을 꼭 하라고 나왔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가산세가 나오죠. 가산세가 몇 프로일까요? 연간 수익금액의 0.2%.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2천만원 곱하기 0.2% 하면 40만원이잖아요. 근데 이 40만원보다 더 큰 부담이 있죠. 어떤 거냐면 이 건강보험료예요. 건강보험료. 사업자 등록을 하면 아주 크게 바뀌는 게 있죠. 이 피부양자 요건 중에요. 다양한 요건들이 있는데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중에 이 소득요건 중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어떤 거죠? 사업소득인데 사업소득이 없어야지 피부양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아무리 공제를 많이 받아서 내가 사업소득을 1,000원으로 신고했죠. 그럼 세금 얼마 낼까요? 얼마 안 내겠죠? 뭐 50%라고 하더라도 500원 냈다고 칠게요. 종합소득세는 얼마 안 되지만 이 건강보험료는 아마 작지 않을 거예요. 사업소득이 0원이 아니라 1원이라도 생기면 이분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